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임석삼 후보의 가세로 대진포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임 후보와 함께 민주당 정원율, 무소속 박경철, 이명택 등 4파전 구도가 형성돼 표심 공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익산 도의원 후보 4명이 확정됐습니다. 군산에 이어 익산도 현역 의원 가운데 단 1명이 경선에서 생존했고 나머지 3명은 교체됐습니다. 익산 도의원 1사 선거구는 현재까지 민주당 예비 후보만 등록한 상태여서 이대로 가면 무투표 당선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2.3 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후보 전략공천에 이어 도의원 경선도 파장이 있는 등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기학 예비 후보는 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시의원 예비 후보들의 전략공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임석삼 후보 가세로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임 후보와 함께 민주당 정헌율, 무소속 박경철, 이명택 등 4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산업과 문화발전 공약과 더불어 핵심 현안인 인구 감소,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시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정헌율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박경철, 이명택 후보가 뛰고 있는 가운데 임석삼 국민의힘 후보가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앞다퉈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헌율 민주당 후보는 KTX 익산역 복합 개발과 청년 스타트업 밸리 조성,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자연 친화적 주거 공간 확보, 의료 행복도시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들 조용한 가운데 다 깔아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년, 저한테 4년이 주어진다면은 익산의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임석삼 국민의힘 후보는 주요 5대 공약으로 금강변 제2에버랜드 유치,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국제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백제왕도 유적지 복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익산시에도 집권여당 국민의힘 시장이 필요합니다. 정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런 익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후보는 국제가금류 전문센터 유치, 유네스코 국제교육도시 등록, 암케어 전문 익산시립병원 건립, 시내버스 재정비와 고령층 요금 무료, 익산 북부권 독립청사 신축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임 중에 못다 했던 일들 정말 아쉽고 또 이런 일들을 완수하라는 또 시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어깨 책임이 무겁고 또 마음이 아주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이명택 무소속 후보는 5대 공약으로 최저임금 11,000원 달성, 스마트 산업 중심의 창업 자유도시 조성, 공공주도형 택지 개발의 안심주거 환경도시 조성, 고품격 역사문화도시 조성, 맛있는 6차 산업도시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이명택의 정당은 익산시이고요. 이명택의 세력은 시민 한 분 한 분입니다. 시민의 꿈으로 익산을 바꾸고 시민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들은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KTX 익산역 개발을 비롯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장, 백제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한 관광 분야 등 지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와 주거비용 안정화가 최대 이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후보 간의 정책 공방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4파전 구도의 익산시장 선거, 시민들의 표심을 잡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 후보가 청정에너지 스테이션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대형 화물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청정수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버스와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수소자동차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산면 일대에 60억 원을 들여 복합형 수소버스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조용식 예비 후보가 신청한 익산시장 경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익산을 포함해 전주와 임실, 순창 등 도내 4개 지자체의 기초단체장 경선은 당초 결과가 합당하다며 탈락 후보가 신청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수군수 경선은 재경선을 하기로 했고 김제와 완주는 내일 열리는 비대위를 통해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익산희망연대가 오늘 익산시장 선거 후보들에게 시민 제안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익산희망연대가 시장 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한 시민 제안 공약은 전선 지중화를 통한 도심 환경 개선을 비롯해 창인동 여관골목 개선과 다이로운 벼룩시장 개최, 금마 역사문화 지역살이 프로젝트, 특색 있는 놀이터 조성 등 20개입니다. 익산희망연대는 익산시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유권자들에게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윤태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력 향상을 위해 협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책을 지역균형 발전, 교육 상생과 연계하도록 협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이 전북도청과 협력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시, 군과 협치하는 상설체제를 구축해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후보 4명이 확정됐습니다. 군산에 이어 익산도 현역 의원 가운데 단 1명만이 경선에서 생존했습니다. 공식 후보자 등록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예비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익산도의원 1사 선거구는 민주당 예비 후보만 등록한 상태여서 도의회의 무혈 입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도의원 2, 3 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후보 4명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익산도의원 1선거구는 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체급을 내린 김대중 후보가 득표율 45.12%를 기록해 현역인 김대우 도의원을 제쳤습니다. 김 후보는 도의원과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익산도의원 2선거구는 전체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생존했습니다. 현역인 김정수 도의원이 득표율 47.19%를 기록했습니다. 김 후보는 제7대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제11대 도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도의원 3선거구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기영 도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새로운 인물 2명이 경합했습니다. 윤현숙 후보가 가장 높은 58.14%의 득표율로 경제 후보를 제쳤습니다. 윤 후보는 제8대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지냈고 세무회계사무소 윤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익산도의원 4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고 새로운 인물이 선택됐습니다. 한정수 후보는 득표율 52.86%를 기록하며 3선 도전에 나선 최영규 도의원을 5.72% 차이로 꺾었습니다. 한 후보는 원광대 총학생회장과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기획국장을 지냈습니다. 민주당 익산도의원 경선은 현역 의원은 단 1명만이 생존하는 등 유권자들은 새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또 공식 후보자 등록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예비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익산도의원 1사 선거구는 민주당 예비후보만 등록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현 선거구도가 이어진다면 민주당 후보가 도의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반면 익산도의원 2, 3 선거구는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본선 무대 한판 승부가 불가피합니다. 익산도의원 2 선거구에는 무소속 차유성 후보가 본선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 후보는 21세기 인재포럼 대표와 대동세상연구회 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도의원 3 선거구는 본선 무대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영수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익산에서 처음으로 여성 도의원이 배출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자로 나선 무소속 손문선 후보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 후보는 4, 5, 6대 익산시의원을 지냈고 좋은정치 시민회 대표와 장전마을 환경비산대책 민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폭넓은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익산 도의원 4개 선거구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게 될지 아니면 무소속 후보가 이를 저지할지 여부가 도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지능형 농기계를 실증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됩니다. 3일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최종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증단지는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농생명 용지 100헥타르에 조성되며 지능형 농기계 상용화 전 일정 기간 성능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하게 됩니다. 실증단지가 조성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54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부터 군산항에서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해양특송 화물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활용한 해상특송 화물 통관장 유치를 위해 TF를 구성했습니다. 도는 중기부,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의무목적 사용기간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까지 통관장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중국 전자상거래 물동량은 지난 2017년 323만 건에서 지난해 4,395만 건으로 1,361% 급성장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 중앙부처를 방문해 올해 국가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부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중앙부처별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돼 기재부에 제출되며 예산 심의 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군산사랑카드가 내일부터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개인 택시 932대와 법인 택시 12개사 488대 등 지역 내 모든 택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의 택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군산사랑카드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4개 금융기관, 74개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익산의 변화와 발전, 생활상을 기록하기 위해 민간 기록물을 전시할 박물관이 건립됩니다. 시는 옛 이곡 수리조합 건물에 익산의 기록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칭 익산시민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기록물 수집과 공모전, 시민활동가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특히 국비 3억 원을 활용해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어디든 누구든 기록관 사업도 추진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기술을 개발해 꼬꼬마 양배추 수확 시기를 앞당깁니다. 농기센터는 양배추 정식 시기를 기존보다 20일에서 25일 앞당기는 작형을 농가에 시범 보급해 수확 시기를 15일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수확기 변홍사와 일손 경합 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농기센터는 추비 사용법, 가을 재배 육류 방식에 대한 기술 정립도 진행해 최근 줄어들었던 재배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전략공천에 이어 도의원 경선도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기학 예비 후보는 도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시의원 예비 후보들의 탈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도의원 경선을 앞두고 강임준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가 권리당원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전화가 오면 A 후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강 후보가 부탁한 후보가 1위로 선정되고 경선에서 탈락한 나기학 예비 후보는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예비 후보는 조만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시장 출마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에서 한쪽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은 시장 후보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그런 문자를 돌리고 직접 전화를 해서 모 후보를 찍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정치 역사상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지 않느냐. 그런다면은 이것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신진들이 이 정치의 발을 어떻게 붙이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염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후보 캠프 측은 시장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세대결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원 경선을 앞두고 단행한 일부 전략공천에 대한 파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욱규 민주당 예비후보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짜맞추기식 낙하산 공천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불공정 경선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배영원 예비후보도 신영대 의원이 2인 선거구에 전략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경선을 앞두고 뒤집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며 호소문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 공식적으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 그 공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전체가 다 지역위원장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그 정신을 훼손했다. 전략공천과 불공정 경선에 대한 파장은 SNS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자 예비후보는 특정인 전략공천 소문이 파다한데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당원들은 전략공천 기준과 원칙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도의원 경선 이후 이어지는 탈당, 후유증은 시의원 경선까지 계속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1,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만 1,086명, 해외 유입 4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1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9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00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94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890명, 군산 231명, 익산 20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일 기준 0.84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19%, 사망자는 1명 늘어난 832명입니다. 윷놀이를 하다 다툼이 나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쯤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60대 A씨가 이웃 주민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숨져 A씨를 살인 미수해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직항로가 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도국제회리는 1,200억 원을 투자해 승객 1,200명이 탈 수 있고 컨테이너 335TEU를 실을 수 있는 19,988톤 규모의 화객선 2척을 신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화물 전용으로 주 3항차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항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평균 승객이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한 달 전보다 29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구는 26만 4,358명으로 전달 26만 4,656명에 비해 이같이 감소했습니다.
나온 3동이 62명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으며 나온 2동은 52명, 신푼동은 27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26만 5,304명보다는 946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 안에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0분쯤 전주 시내 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의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에 태워 감금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9% 상승한 107.2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6.85를 보인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공업제품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8.3%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라북도가 양식 어업인을 위해 어류 이동병원 진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생물 전염병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생산, 공급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어류 이동병원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보유한 연구소 직원 3명 등 7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어류 이동병원은 기생충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에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에 전국 여자야구대회와 전국 실업육상 경기대회가 개최돼 2천여 명이 익산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제77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와 제3회 전국 장애인 종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익산에는 선수단과 임원진 등 2천여 명이 머물렀으며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원광대와 익산시가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 일부를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 기업 입주 공간과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원광대는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이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익산과 통영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골목상권 활성화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통영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영호남 우호 증진 및 골목상권 협력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활동, 지속적인 교류 증진 등에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방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글로벌 문화관이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방문객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평균 700명이 방문했습니다. 익산 중앙로 교복거리에 위치한 글로벌 문화관은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물품이 전시됐고 특색 있는 전통 문화와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어린이날을 맞아 익산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선물비 77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어양동 동컴PC샵이 어린이날을 맞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3대를 기탁했습니다. 금마면 지역협의체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29명에게 쿠키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군산 소룡동 지역협의체가 착한 가게 생선명가와 현대폐차산업 두 곳을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까지 나겠습니다. 내일 도내의 기온은 4도에서 2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8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